지사님께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으로 선출되시고 또 경기도정을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전부터 대개 보면 대장동 게이트다, 뭐 특검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 배임이다, 아니면 사퇴하라,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대장동에 관련해서는 정말 그 오전에 쭉 보니까 어떤 뭐 지사님께서 시장 시절 때 그 설계자라고는 하셨지만 거기 어떤 절차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지적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 절차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관련하여 이런 이제 비리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비리 혐의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 받은 사람들이 범인인 것이 맞는 거죠, 지사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돈 받는 사람이 이제 범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검은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 검찰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중지하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국 시간을 끌자. 그렇죠. 정치 공방을 하자. 진실보다는 공방을 하자. 본질보다는 지연 말단을 가지고 다투자.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일단은 검찰 경찰 수사가 이렇게 뭐 압수수색도 하고 지금 대단히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뭐 미진한 게 있다, 정말 의혹이 있다, 그랬을 때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하면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더 따라서 그 이제 배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그 대법 판례에 보면 그 공직자나 선출직 정치인들이 정책적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뭐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사실 이 사건은 배임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네. 만약에 아까 제가 이은주 의원님 말씀에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다른 개발 사업은 전부 민간의 개발 허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처음으로 공공개발을 시도했고 공공개발을 못해서 그래도 절반의 민간 합작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를 했는데 그러면 민간 개발에서 100% 민간의 개발 이익 가지게 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기관의 인허가권자는 다 배임죄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금광이 하나 동네에 발견이 됐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다 훔쳐가니까 이거 우리가 가지자, 우리가 개발해서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막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그건 반씩이라도 하자, 70%라도 내놔라. 한 게 첫 사례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를 이해를 좀 끝나실 해주십시오. 때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퇴를 그래서 사퇴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왔는데 제가 윤석열 후보의 그 지금 좀 전에 지사님께서 100% 민자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이제 그 가족들이 했던 이제 그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 가족 그 양평 공흥 2지구 그 개발지구에 관련돼서 좀 내용을 아세요? 저도 뭐 이렇게 보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이제 행정 상식 이런 것들로 판단해 봤는데 똑같습니다. 이게 LH에서 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지구 신청을 했는데 양평 군수께서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시죠. 그걸 거부한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인척에게 그 개발 사업권을 또 덜렁 주어가지고 거기서 800억을 남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개발 회사가 여기 이제 여기 ESIND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그 이 회사의 그 구조를 보니까 그 대표이사 장남이 이제 지분 30%, 차남이 30%, 그리고 최은순 지분이 20%, 또 그 장녀 김지영 지분 20%, 그리고 김명신 지금 윤석열 부인 그 김건희 개명을 했는데 이제 이쪽까지 사내 이사까지 이렇게 역임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순수 이건 가족 회사입니다. 이 가족 회사인데 문제는 그 2012년도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요청해서 인가를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 안에 보통 사업 인가 2년 안에 실시 인가를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은 그걸 변경을 하든 아니면 그걸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한 1년 8개월 동안 사업을 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양평 당시 양평군에서 군수입니다. 거기에 지금 김성교 그 국힘당 의원인데 여기에서 그 군수가 다시 그 변경 허가까지 2016년도에 허가를 해줘요. 네. 이런 부분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법률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양평에 필요한 임대 주택을 짓겠다고 했더니 그 거부하고 또 여기는 허가해주고 이거 일단 모순된 행위고 두 번째로 사업 시행 인가 기간이 결정이 나서 기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네. 실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취소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실효된 다음에 나중에 소급해서 연장을 해준다. 이거는 명백한 불법 행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불법 행정이죠. 의혹이 있으면 이 의혹인데 여기에서 그 가족 회사가 취한 그 차액이 약 그 분양 수익이 한 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가족 회사의 안전이 몰아준 거죠. 네.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농지도 사들이고 임야도 사들이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한 3주 만에 이렇게 이제 그 LH에서 포기를 하니까 바로 3주 만에 이제 제안서를 냅니다. 양평군에. 그리고 양평군에 내고 한 3개월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정을 또 이제 해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신속하게 그 처리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실무자가 준 건데 이게 구체적 위치는 동일한 위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네. 동일 아닌데 하여튼 양평에 일정 정도 임대든 분양이든 주택이 일정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네. 가급적 공공기관에 맡겨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행정 원칙에 당연히 여기가 부합하죠. 100% 민자 사업으로 다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그렇지 않았죠. 네. 네, 그런데 여기는 그 LH는 못하게 다른 쪽은 막고 여기는 또 즉각 이렇게 해줘서 개발 이익을 취하게 분양 이익을 취하게 한 거는 저는 명백히 특혜 행정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간이 지났는로서 실효돼 버린 것을 나중에 보완해서 해줬다고 하는 것은 불법 특혜 행정이죠. 예, 뭐 답변 더 하실 거 없으시죠? 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저기 한 가지 말씀을 좀 추가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개발과 관련된 부정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개 큰 이권 뒤에는 정치 세력들, 관료 세력들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그분은 돈을 나눠 갖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 돈 사용처를 찾아보니 50억 받은 사람은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 고문료 받은 사람은 원내대표 부인, 국힘이 추천한 무슨 특검, 국민이 추천한 공수처 후보, 처장 후보 이런 분들인데 일단 드러난 걸로 보면 이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를 빨리 엄밀하게 해야 된다. 이 문제도 저는 양평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사님.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아침에 달려오는데 국정감사를 위해서 오는 시간 동안 이 뉴스를 보는데 이 남욱 변호사 입국에 관한 또 그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고 이 배당 수익을 1천억대 가까이 갖고 갔고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뉴스 메인에 뜬다는 것은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는 거고 분노가 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얽힌 수많은 의혹들 가운데 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사실 이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간 것, 그리고 그 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진행 과정에서 이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무슨 불법 로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정치 법조 세력들과의 유착 의혹, 그냥 그 모든 부정부패, 그 비리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많은 의원들께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주 복잡한 내용까지도 좀 상세히 설명을 주셨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불법적으로 돈 번 놈들, 그리고 그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놈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또 받은 놈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여각 이런 토건 세력들,
그리고 공영 개발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민간 개발을 밀어붙이려 했던 과거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 그리고 뭐 새누리당 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뭐 뇌물까지 받은 일부 부패 공직자들, 뭐 설계를 주도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 유동규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특혜를 주었는지 어쩌는지 많은 의혹들 속에서 이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는 이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지금 사실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돈 받은 사람들도 곽상도, 박영수, 최재경, 권순일, 거기다가 이제 그 자문 변호사들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임명 고위 법조인들이고요. 저는 지금 검경 수사가 이제 슬슬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대장동 부동산 개발에 얽힌 이 불법적으로 돈 번 놈들, 돈 벌게 해준 놈들, 그리고 돈 받은 놈들, 이 범죄 카르텔 정말 이 발본 세관에서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방금 지사께서 이 우리나라 개발 부정 비리가 너무 많다, 그리고 거기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을 하시다가 중단되셨는데, 네. 대체 그런 것들을 뿌리 뽑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앞서서 자칫 이 대장동 사업 개발이 지금 아직 의혹들이 수사가 철저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칫 민간 개발의 행태로 갔다면 방금 김민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흥 이지구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LCT라든지 부산의 송도의 이진베이시티라든지 이런 수많은 불법 토건 비리들이 판친 그거에 재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개발 부정 비리들을 막을 수 있는 그 지사님만의 이런 생각과 방법 고민하신 바가 있다면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보여드리다가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한번 잠깐만 보시면 2015년 그 10년부터 15년 당시에 우리 유력 언론들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보시면은 민영 개발 해줘라, 공공 개발 절대 하지 마라, 적자난다, 왜 시장에 개입하느냐, 이게 당시 언론의 주류적인 입장이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정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당, 이쪽이 분양가 제한 폐지하고, 그다음에 택지도 그 개발자가 택지 분양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까지 할 수 있게 해주고, 개발 부담금도 줄여주고, 온갖 특혜들을 줘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한 일은 절반의 성공을 한 거죠. 방해 때문에. 공공 개발을 했더라면 이런 얘기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이 지사께서는 그러면 모든 개발 사업들을 전부 다 공공 개발로서 주도해야 되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한계를 좀 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이 자기 토지 가지고 그 용도 상태에서 그냥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든지 이런 건 건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을 하고, 네. 인허가권을 행사해 가지고 토지의 용도를 바꾼다든지 용적률을 많이 올려준다든지 주변에 무슨 산업단지를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기는 자동 개발 이익 증가분은 환수해야 되고, 환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를 들면 지방공사 같은 곳이 지방채 발행 제한을 해놨는데, 이런 사업성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개발 이익도 25%의 절반을 이명박 정부에서 깎아줬는데, 박근혜 정부든가 네. 그런 것도 많이 올려서 70-80% 이상 환수하게 하고, 또 회계 조작도 못하게 막고, 지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의 공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셨다는 부분 좀 설명을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는 이제 또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 또 시간이 얼마 남지 네. 않아서 짧은 질의 하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참 경기도도 산업재해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작년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화재 사고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38분이 사망을 하신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고, 연달아서 용인에서도 물류센터 네. 화재가 있었고, 평택항에서 올해 4월에 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또 젊은 네. 청년이 이렇게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드디어 올 1월에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 7월 2차 추경에서도 이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여전히 올해 상반기에만 341건이 발생하고 345명이 사망을 했죠. 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이 사망자 수가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 그 고용노동부에서 다양한 노력들,
뭐 신규자를 더욱더 많이 배치하려고 한다. 그리고 뭐 청산율 제고를 위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이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크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만족도도 낮은 상황이고요.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고용부에 이 집중되어 있는 근로감독 권한을 좀 지방정부가 이 나눠 받아야 된다. 마치 노동경찰 제도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현장 단속을 좀 늘려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경기도의 경우에는 19년도 노동국을 신설하시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도 하셨고 또 다양한 이 제안들 네. 네. 아시겠지만 저 자신이 이제 산재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이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하지 못한 보호받지 못한 작업장에서 젊은이들을 포함한 우리 노동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고 또 장애를 입고 이제 부상을 입습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산재로 사람이 죽었을 때 부담하는 비용, 제재 이거보다 죽었을 경우에 평소에 위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산재 사고를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한 경우에 제재를 형사처벌을 아주 세게 영국식으로 세게 하고 또 민사배상도 징벌배상을 시켜서 고의적으로 위법을 방치해서 사람이 죽으면 배상액을 몇 배, 몇십 배 이렇게 부과해서 다시는 위반을 통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고 세 번째는 일상적으로 근로감독, 현장 노동환경 감독을 정부에서 잘 하면 이제 이런 위반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방법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은 매우 구멍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배상도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좀 세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특히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수가 지금 2,900명, 그것도 많이 늘려서 2,900명 수준인데 이 숫자로는 약 400만 개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 정부에도 위임을 받아서 같이 근로감독, 노동환경감독을 해달라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입법을 부탁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지사님, 대장동 설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셨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본의원이 볼 때 대장동 이 게이트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 과정에 대한 거 많이 나왔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장동 게이트의 단초 제공은 또 문제의 근원적 시발점은 엉터리 타당성 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 대장동 영역 어디에서 진행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알지 못합니다. 잘 모르십니까?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성남시에 있는 건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총괄본부장 성모 씨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연구원 자체를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네. PPT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저 사진 보이시죠? 저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 구체적인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성모 씨고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총괄본부장입니다. 이렇게 사진 찍고 할 때 서로 인사 나누고 누구라고 이렇게 명함 주고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제가 기억 모르겠습니까?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이 1조 5천억이 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 용역 진행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3주 걸렸습니다. 3주. 14년 12월 31일 날 진행을 해가지고 15년 1월 22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14년에서 됐습니다. 15년이면 1년 넘은 거 아닌가요? 14년 12월 31일 날. 12월 30일. 네네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22일 날 끝났으니까 3주 걸렸죠. 네네. 그 보고서가 바로 여기 있는 이겁니다. 네. 저는 못 1조 봤습니다. 5천억이 소요되는 그런 대단히 사업인데 뭐 두께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상당히 졸속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게 몇 년도라고요? 2004년 12월. 근데 이 대장동 관련 개발 사업의
그 연구 이제 조사 내용은 LH가 이미 사업을 할 때 조사를 저기 했고, 저 지사님, 네. 그건 이따가 저기 설명해 주시고요. 이 3주 만에 끝났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좀 따져보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말씀을 졸속 드리려고 하는 처리됐습니까? 거예요. 예, 그러니까 3주? LH에서 300 몇십 원인가 남는다고 했고 여기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입니까? 네, 그 조사를 했을 텐데 지사님,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제 얘기를 예측을 하기 들어보세요. 위한 지금 것이고. 저 7분밖에 없어요. 아, 말씀하십시오. 네. 네, 미안, 자꾸 죄송합니다. 제 시간을 네, 까먹으려고 그럽니까? 네. 그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혹시 지사께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어떤 용역을 의뢰했을 때 3주 만에 납품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용역 기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졸속 처리됐고, 그다음에 그 성모 씨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사님이 2010년도 7월달에 당선돼가지고 업무가 시작됐을 때 그해 12월에 바로 성남 정책 포럼의 공동 대표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지사님 모른다면 말이 안 되시죠 이게. 제가 성남 정책 포럼이 이거는 친민주당 성향의 그것도 잘 특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여기서 나중에 저를 선거를 도와준 거라고. 예, 그런가요? 이건 나중에 성공 포럼으로 또 연결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가던 공동 대표 맡았었어요. 성공 포럼이요? 예, 성공 지금은 포럼 우리 현재 국회의원들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지역위원장이었죠 그분이. 이분이요? 아니요. 지금 그 성공 포럼의 대표고 아, 네, 네. 정책 포럼의 공동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현재. 네, 이분하고 아는 사이라고. 아실 겁니다 아마. 아, 네,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연구원에서 이렇게 맡게 된 것은 바로 이 성모 씨가 연구원의 총괄 본부장으로 있고, 그래서 시장님이 그 나중에 또 보시면 알지만은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아주 유착 관계를 가지면서 모든 용역에 대해서 이쪽으로 몰아주면서 바로 이 성남시의 입맛에 맞는, 지사님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결과 보고서를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남시 도공의 의사가 결국 자꾸 이제 말 나오지만 유동규 생각이고 유동규 생각이 지사의 생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졸속 보고서 말씀하시는데 사업은 이 보고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부 판단용이고 민간의 사업에 참여하시는 쪽이 용역을 해서 들어오겠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 지금 판넬을 좀 질문하신 게 보시면요. 뭐 있었죠? 여기 좀 보세요. 시장님이 이때 당선이 되시고 이제 여기 저 인사 문제 하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전 그 분당구청장으로 계시던 분이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그해 8월 달에 바로 성남시 국장으로 이렇게 보직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또 2011년 말 약간 1년 2개월 있다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10년도 8월 달에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디론가 취직을 했는데 어디론가 가보니까 이 대장동 용역팀에 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2019년도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발을 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13년도에 출발하죠. 이때부터 이 대장동 용역팀, 소위 말하면 한국경제조사연구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주 밀접한 그런 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2014년도 12월에 대장동 용역 발주가 되고 3주 만에 그 용역 결과서가 바로 성남도시개발소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유착 관계에 있었던 것은 바로 시장님이 이 국장을 자동으로 퇴직시켜가지고 여기다 파견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의원님, 제가 이걸 보고 아무리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하고 연결을 해보려도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제가 좀 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저하고 관계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이분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 국장? A 국장이 A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건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불법행위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 누군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분 사실 의원님 저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하는 분을 국장으로 돌로 불렀겠죠. 그건 뭐 제가 전혀 모르고요. 그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분이 제가 한 10년이 넘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임 시장이 임명하신 구청장을 제가 아마 시장이 되면서 국장으로 도로 이렇게 소위 자천을 시켰던 모양인데 그분 퇴직한 후에는 제가 일체 한번 본 일도 없는 분이십니다. 너무 심하게 좀 이게 연결 지으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한번 알아보시죠. 네. 뭘 공동 책임을 집니까? 뭘 유착합니까? 예. 아니, 그게 무슨 유착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유착인지 제가 납득을 못해서 답을 못 드리겠는데. 예. 네. 예.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꾸 대장동 게이트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고요. 화천대유 게이트입니다. 이게 이 부정행위를 통해서 번 엄청난 돈을 정치적으로 나눠 가지고 그 배후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 자체가 화천대유 게이트지. 개발 사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의심을 지금 받고 있고 제가 보기엔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저로서도 참 믿기 어려울 정도의 저 심정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은 이 거대한 개발 사업의 한 부분을 맡은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되찾아오는데 그중에 일부가 그 소위 돈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한테 오염이 돼서 나쁜 짓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전체 기획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이 첫 시도 그래도 70% 60% 환수한 게 그 전체가 다 잘못 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설계는 그 비리를 설계한 게 아니고 제가 비리를 설계했으면 제가 비리 설계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공공환수 설계를 한 거예요. 그 안에서 민간의 몫을 어떻게 나눌지, 그걸 어떻게 부정적으로 쓸지는 그 안에 은행, 투자자, 출자사 이분들이 결정하실 일이죠. 그걸 저한테 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자꾸 하시는데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입니다. 지사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신 거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경기도지사신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해서 더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며칠쯤 퇴임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국감이 끝나고 또 이게 제가 가진 공직이 그냥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정하실 나름이고요. 도지사직 수행하면서 가장 좀 아쉬웠다, 그런 점 하나 있습니까? 아쉬운 점은 많지요.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고 두 번째는 이제 재정적인 한계나 정부와의 협상 등에서 조금 곤란을 겪어서 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나 또는 청년 지원 사업들을 제대로 제가 기도했던 것만큼 못한 것들도 좀 아쉽고 많습니다. 그렇죠. 좀 더 했으면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챙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대장동 그 개발 사업 역시 이 천문학적인 부동산 분류소득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또 많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광명시장을 8년 해봐서 아는데 국민들은 늘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일단은 그런 개발업자들이 정관계 돈 로비를 통해서 특혜를 받았느냐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일차적인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규명될 것인지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지사께서 아침에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민간 사업자와 유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 국감장에서도 인사를 잘못했다면서 일부 직원이 오염돼서 부패 연루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서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씨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공직자의 청렴을 유독 강조해 오신 우리 이사께서 다른 길로 가는 유동규 씨에 대한 심정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배신감을 느낀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뜻입니까? 지금 이제 측근이냐 아니냐 논란인데 뭐 측근이 법률상 개념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정리는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 사람이 저희 선거를 도와줬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성남시 업무 또는 경기도 업무에 일부 사용한 업무를 맡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인 건 맞죠. 그러나 저희가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무슨 현안을 상의하거나 관계는 아니고 경기도 관광공사도 380억의 영화 투자 자금을 좀 출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좀 걱정이 좀 돼서 이것도 관리가 안 될 수 있다 해서 제가 그걸 거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면서 그냥 사표 던지고 나가버리고 그 후에도 우리의 무슨 일에 관여를 하거나 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가 일을 맡겼던 부하 직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각별히 제가 수없이 그 공개석상에서 돈은 막이다. 이게 본인도 모르게 오염된다. 정말 마음 추스려야 된다. 이 돈이 관계된 일은 나중에 이재명이라는 사람 때문에도 특수부 수사를 수없이 반복해서 받게 되니까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나 주변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말 수치스럽게도 제가 청렴 그렇게 강조하고 저 자신은 정말 노력해서 우리 가족들이나 측근들은 없지만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되는 거죠. 네, 뭐 저도 지사님 심정에 뭐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 요즘 뭐 아까 존경하는 야당 의원들께서도 일부 지적을 했지만 요즘 언론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핵심으로 오르내리는 관계자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지사께서 그 기자간담회에서 화천 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인터뷰하러 왔던 분이어서 전화번호부에 기록을 해놓았고 그 후에 한번 본 것이다. 뭐 이거 맞죠? 네, 저는 실제로 그 인터뷰 했다는 얘기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론에 써서 하고 전화번호는 제가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다 입력을 해놓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즘 만난 일은 뭐 없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씨와의 대화 녹취록을 검찰에 된 정영학 회계사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예, 그러실 겁니다. 또 오늘 미국에서 교육한 화천대유 4호 주인인 남욱 변호사도 아십니까?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동규 전 그 기획본부장 밑에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전 국민의힘 비서관 출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을 만난 적 있습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 볼 일이 전혀 없는데 저희가 그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그 성남시 개발 사업이 대장동만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서현동, 동원동, 위리에 뭐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재개발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전문가를 특제를 했는데 대장동 개발 회의를 여러 차례 합동 회의를 이제 여러 명이 할 때 그때 왔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담당 실무 저는 책임자였으니까요. 뭐 이사께서 뭐 다 그런 분들하고 큰 관련이 없다는 건 말씀으로 알고 네. 있고 이사께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1원이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후보직 사퇴는 물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응분의 책임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도 유효하시죠? 그 말을 가지고 그러면 1원이 아니고 딴 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어떤 제가 그 개발 사업자들과 이제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고 해도 그거는 결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 저희 형님과의 아마 우리 김용판 의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던 그 욕설 사건의 계기도 사실은 제 형님의 시정 개입의 문제 때문에 충돌을 하다가
이런 관계가 매우 나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주변을 나름 정말 철저히 관리했고, 제가 소위 국민의힘 정권과 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틈이 하나라도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히 나름은 노력해 왔는데 이런 부족함이 생긴 거죠. 국민들께서 공분하시는 거 정말로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은 좀 속 쓰릴 때가 있거든요. 누구는 뭐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대장지구뿐만이 아니라 파크뷰에서 무슨 뭐 몇 억씩, 몇 천억씩, 심지어 조 단위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한테 그때 뭐 20억 주겠다, 뭐 협박해서 가스총도 뒤에 차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아주 지독한 세상이어서 정말로 나름은 조심했는데 이 주변에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오영환 의원님 말씀처럼 이걸 완벽하게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국민들께서는 너 왜 못 막았어? 100% 환수해야지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정치인이고 책임자니까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못하게 막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부정한 자금을 어디다 썼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그 돈을 취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게 더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네.